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붕어 낚시 포인트 찾기. 자, 붕어 낚시 포인트를 찾는 방법, 낚시 포인트 찾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지금이 겨울철이니까 그 붕어 낚시 스토브 리그를 맞이해서 채비에 관한 이야기를,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채비도 이제 단순 2, 30분의 분량의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채비에 관한 것을 하나 둘씩 이렇게 좀 정밀하게 한번 살펴볼 계획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또 이 붕어 낚시 포인트 찾기라는 연재 형식의 강의도 한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붕어 낚시 포인트를 찾는 방법도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윤곽 중에서 낚시터에 따른 포인트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낚시터에 대한 는 흔히 우리가 붕어가 있는 낚시터가 어느 곳이 있느냐 하면은요, 관리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수지, 유료터는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 노지 저수지가 있을 거고요. 크고 작은 이렇게 임의적으로 물을 막은 저수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강과 그 본강과 그 지류권에 많은 수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큰 저수지로 말하자면 아주 큰 댐미에서도 이 붕어가 서식을 하는데요. 저수지와 강수로 댐 낚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저수지와 강수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낚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댐 낚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출조 경험이 없습니다. 댐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이 얼마큼 빠지는지, 그러한 출조 경험이, 그 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댐 낚시는 다른 댐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느 정도 현장 경험이 있는 저수지와 강수로 낚시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붕어 낚시 포인트가 낚시터에 따라도 틀리지만은요, 그리고 저수지나 강수로나 수초 형성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수초 형성에 따라서도 이 포인트가 틀려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물색에 따라서 또 포인트를 고려해야 되고, 또 수심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붕어 낚시가 이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낚시터에 따른 포인트 찾기에서 저수지와 강수로 낚시의 포인트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수지는 어떠한 것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저수지의 형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즘 현실적으로는요, 저수지에 가보면은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특히 처음 가거나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외래 어종의 외래 어종이 있냐 없냐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래 어종이 없는 토종터의 낚시 포인트와요, 그리고 외래 어종이 블루길이 서식하는 블루길터의 낚시 포인트, 그리고 베스터의 낚시 포인트가 확연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가면은, 특히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포인트를 찾으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외래 어종이 있냐 없냐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수지에서 또 포인트 찾기에 고려해야 될 상황이 바로 이 저수지의 형태입니다. 저수지의 형태. 저수지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느냐, 뭐 흔히들 가장 많이 보는 평지형이라 그러죠. 평지형 저수지인가 아니면 계곡형 저수지인가. 추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평지형 계곡형 저수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상류는 평지이고 아니면 골짜리는 평지형의 형태를 띠고 제방으로 갈수록 이 계곡형의 형태를 띠는 중계곡형인가 아니면 반계곡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저수지 형태에 따라서 포인트가 틀려지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저수지 각지형 저수지들도 이 각지형 저수지도 붕어 낚시 포인트 잡는데 하나의 선택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수지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도 포인트가 틀려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수지의 크기에 따라서도 포인트가 틀려집니다. 저수지 낚시 이 크기에 따라서도 포인트가 틀려지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지인가 아니면은 중형지인가 그리고 소류지인가 아니면 둥벙이냐 웅덩이냐, 이러한 크기에 따라서도 이 붕어 낚시 포인트 찾는 방법이 틀려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요, 이런 저수지의 외래적이냐 형태가 어떠냐 계곡지가 어떠냐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저수지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상어가 나오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를 하고요. 그리고 기상을 정확하게 읽으면은 이 포인트 찾고 조과에 상당히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수지에 대한 이 전체적인 포인트 찾는데 고려해야 될 상황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강가수로 낚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수로의 형태에 따라서도 이 포인트 찾는 방법이 틀려지는데요. 강수로 낚시에서 이 본류권에서 행해지는 낚시와 지류권에서 행해지는 낚시가 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요, 이 본강이 이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낙동강이 흐른다 하면요, 강가강 아주 큰 강이 이래 금호강이 이 낙동강과 합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류를 하고 금호강에서 금호강에서 이게 지류가 되는 예를 들어서 하빈 쪽으로 흐른다고 하빈천이라고도 얘기하고, 동명 쪽으로 흐른다고 동명수로라고 얘기하고, 오목천이라 얘기하고, 여서 삼부천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수로들이 낙동강에도 경호천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로들이 토평천 아주 많은 수로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본류권 강낚시와 지류권, 그러니까 이게 지류락 하면은 수로 낚시 개념이죠. 이 본류권에서 이루어지는 낚시냐 지류권에서 이루어지는 낚시냐에 따라 가지고 붕어의 포인트가 틀려집니다. 강수로에서도 요런 본류권이냐 자기가 앉은 것이 지류권이냐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강수로 낚시에서 붕어의 습성도 상당히 포인트 찾는데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상황으로 꼽힙니다. 강수로는 이게 크기가 아무리 댐이라 해도 강수로 크기에 비할지 못하죠. 이 길이가 상당히 굽이 넓기 때문에 이 붕어가
해유성 붕어가 올라오는 지역이냐. 해유하면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뭐 해유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냐, 아니면은 여기는 해유를 하지 않고 뭐 불박이 붕어가 있는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포인트 찾는 그 요령이 틀려집니다. 하지만 이게 해유성 붕어도요, 이렇게 쭉 해유하다가 여기 살기가 괜찮네, 좀 쉬었다 머물러도 되겠다 하면서는 불박이 붕어로 변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쭉 쉬다가 이제 뭐 상황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배수를 하거나, 아니면 홍수가 났거나, 아니면 뭐 산란을 하거나, 뭐 이러한 습성에 따라 가지고 불박이 붕어도 뭐 해유성 붕어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낚시의 입장에서는 이 포인트는 해유성 붕어의 포인트인가, 아니면은 뭐 불박이 붕어들이 붙어 있는 포인트인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개념인데요. 붕어가 뭐 해유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뭐 계절적 특징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뭐 비슷한 얘기인데, 붕어가 뭐 오름붕어의 특징을 가지느냐, 아니면 내림붕어의 특징을 가지느냐. 뭐 채비의 오름 낚시, 뭐 내림 낚시 이 개념이 아니고요. 오름붕어라 그러면은 붕어가 깊은 데서 얕은 곳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느냐, 깊은 곳에 있다가 점점 얕은 붕어로 뭐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얕은 곳에 좀 있다가 점점 내려가는 습성을 가지느냐. 자, 이거는 뭐 내림붕어의 특징은 뭐 늦가을부터 거의 시작된다고 보면 되죠. 이제 올동을 준비해야 돼, 여기서 왕창 먹고 내려가야지 깊은 곳으로. 이런 뭐 내림붕어의 특징, 그러니까 뭐 올동을 준비하는 붕어이냐, 아니면은 오름붕어, 자꾸 이렇게 얕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산란이 있겠죠. 산란, 그러니까 봄철 산란이 있겠고요. 그리고 수위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배수나 갈수 상황 같으면은 내림붕어의 특징을 가지고요. 산란과 이제 물이 차오르는 거, 뭐 새물 개념 같으면은 이게 뭐 오름붕어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낚시하는 시기에 붕어가 내 낚시 포인트에 올라탈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수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제가 뭐 경험상으로는 이 유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속이 뭐냐 그러면 물흐름이죠. 물흐름인데, 이 물흐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항이 확연하게 틀려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물흐름이 있는 곳이 붕어가 이렇게 물흐름을 따라서 이래 해유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조항도 안정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강수로를 이래 가보면은 저수지보다 더 기가 막힌 포인트들이 있는데, 참 그림 좋은 곳에서 붕어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이 강의 유속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조항이 참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아마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댐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저는 뭐 댐낚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붕어 낚시 포인트 찾기에 대한 뭐 개념을 얘기하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댐낚시 경험이 많으신 조사님들이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붕어 낚시 포인트 찾는 전체적인 방법, 윤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세분하게, 예를 들어서 뭐 외래 어종터에 있는 외래 어종에 따른 터가 뭐 블루길터냐 베스터에 따른 뭐 포인트 찾는 방법,
그리고 뭐 수초 형성에 따른 포인트 찾는 방법, 물색에 따른 포인트 찾는 방법, 뭐 저수지 형태에 따른 거 아니면 강수로의 뭐 본류권, 지류권에 따른 포인트 찾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뭐 하나하나씩 뭐 살펴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는 뭐 채비에 관한 뭐 영상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한 주는 뭐 붕어 낚시 포인트 찾는 방법에 대한 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은 뭐 붕어 낚시 포인트 찾기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뭐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